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호호 반갑습니다. 또 모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은 유혹하는 책걸상. 유혹하는 책걸상은 이제 우리가 한 권을 막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그냥 이 책 저 책,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읽고 싶은 책 근데 등등. 대체로는 읽고 있는 책. 예. 그런데 좀 깊이 있게 다뤘다고 하니까 약간 민망하긴 하네요. 다시금 정정하겠습니다. 오래오래 다루지 않고 짧게 다루는 네, 시간이죠. 네. 보통 박평은 깊이 있게 논평을 하는데 저나 JYP는 별로 깊이 있게 우리 논평을 안 원래 하는 것 같아서. 깊이는 없죠. 이제 말을 많이 할 뿐이지. 그리고 오래오래 했다는데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때로는 책 소개보다 댓글 소개가 더 많을 때도 있어서. 네. 오늘도 어쨌든 댓글 소개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요게 지금 방송되는 날짜가 6월 14일입니까 지금? 네, 6월 예정이? 14일입니다. 어제가 그러면 또 이 북데이 그러네요. 13이었네요. 네. 4월 달에도 몇 분이 좀 참여를 하셨는데 5월 달에는 영 반응이 시원찮았거든요. 6월 달에 또 어떻게 될지. 그거 왜 분석해 보셨어요? 뭘요? 왜 시원찮은지 반응이? 분석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JYP나 책걸상에 영향력이 시원치 없는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이제 YG랑 JYP랑 시즌 3가 되면서 분위기는 좋아졌고 열성 팬들의 반응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확장성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신규 팬 청취자 유입률이 떨어지고 없어요. 있는. 신규 청취자 유입률도 떨어지고 있고 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있고 위기네요. 우리가 노마드랜드 같은 것도 막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좀 영화 욕을 하긴 했지만 영화에 편승해 보려고 화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한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노마드랜드 얘기하면서 책 내용 소개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영화는 훨씬 떨어진다고 네. 하고 영화 욕이나 하고 그러면 이제 영화를 좋게 보고서 책 보신 분들은 처음에 듣자마자 이거 무슨 근본 없는 방송이냐 이러면서 또 거부감 가지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도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진짜 구독자 수도 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건 유튜브에 어울리는 콘텐츠는 사실 콘텐츠는 아니지만은 네. 최소한 책걸상 독지가님들이나 책걸상 애청자들은 그래 유튜브도 있었자고 구독자 한 번씩은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독이라도 거기 가서 듣진 않더라도.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은 방송. 자, 저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책걸상 구독 좀 하래요. 근데 물론 우리가 뭐 탓하는 건 아니에요. 탓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그 분위기도 좋고 뭔가 이렇게 좀 결집되는 분위기도 있고 뭐 뭐라 그러죠? 열심히 듣는 분들은 열성 많은데 독자, 열성 청취자. 열성 청취자는 많은데 이제 확장성은 오히려 또 좀 쪼그라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확장이 되려면 셀럽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는 셀럽이 없네. 박평 있잖아, 박평. 짜증나 팀장. 밈, SNS의 밈. 일도 도움이 안 되네요, 정말. 박평이 셀럽이면 YG도 셀럽이지. 저는 셀럽이라기보다는 빌런. 댓글 소개나 하겠습니다. 네. 은로님 댓글 요새 자주 소개되는 거 같습니다. 은로님께서 이렇게 그냥 한 큐에 그냥 댓글을 다 올리셨어요. 화난 숨을 다 읽고 어쩌면 20번을 잡으면서 JYP님이 단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두 책을 다 방송할까 싶었는데 하시네요. 어쩌면 20번을 읽고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끝낸다고요? 이러고 읽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잘 견디고 잘 살아가고 있겠죠?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회사를 홍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적이라니 저도 나중에 시골 가서 살 건데 옥수수 밭은 없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 뒤에 그들은 잘 견디고 잘 살아가고 있겠죠. 요 문장을 읽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노마드랜드가 문득 떠오르네요. 네.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잘 견디고 살아가고 있겠죠. 요 부분을
읽다 보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노마드랜드 이 책이 문득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커피조아님께서도 어쩌면 20번 편 들으시고 단편은 뭔가 읽다만 느낌이어서 선호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20번은 한 편 한 편 소개를 듣는 족족 내용이 너무 궁금한 것이 내게 이런 취향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방송도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 하여튼 이게 뭔가 읽다만 느낌 선호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그 지난번에 어쩌면 20번 방송할 때는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요 책을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던져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집사람이 그날따라 좀 시간이 있었는지 이건 뭐야 이러고는 이제 꺼내서 좀 읽었어요. 잠시 읽다가 그 다음에 던지고 이제 다른 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그 딱 맨 앞에 작품 그 옥수수밭 그 저 보안 뭐죠 장비 팔러 다니는 그 부분의 이야기만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재밌지 뭐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단편집이었어? 그게 끝난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야 이 책 시작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좀 이따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라고 접어놨다는 거지. 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편혜영 작가님은 조금 장편에 좀 더 주력을 하면은 각각의 단편이 다 장편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독자로서 아깝습니다. KAY님 두 분이 동방생명 얘기하실 때 박평님 하시는 거 제 웃음 포인트였네요. 크크크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밀크티님 오늘도 케미 폭발하는 책걸상 너무 즐겁습니다. 책걸상 문학상에 SF상도 만들어주세요. 편혜영 작가님 작품은 약간의 편견 때문에 괴기스럽다거나 무섭다거나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재미나게 소개해 주시니 읽어봐야겠어요. JYP님이 이렇게 순순히 재밌다고 하시다니 꼭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두루미님 책걸상에서 상을 지정한다.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오늘은 댓글 소개도 늦게 시작했는데 앞에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요즘 치통을 앓고 있는데 오전 찌푸린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다가 치통도 잊고 입 벌리고 하하하 크게 웃었습니다. 지독한 치통도 잊게 해준 진통제 같은 방송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요일이 어서 왔으면. 두 분이 5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상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시고 그걸 해자스럽게 바라보며 교통정리하시는 박혜진 팀장님의 모습이 그려져서 정말 보이는 팟캐였으면 했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는 두 분이 만담가가 되시네요. 혼비님이 불지피신 특이한 혹은 기발한 상 아이디어 우리가 모아보아요. 네. 아이고 네. 진짜 만들어야 되나 이거 고민이네요. 네. 정보부터 들어야죠. 5만 원씩. 제가 그 카카오뱅크에 무슨 그런 거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자금 만들기 뭐 이런 거라도 할까요? 네, 굿님. 대한민국 집단 면역 형성이 늦어지는 게 다 박평님 책 마감이 미뤄진 것 때문이었던 것이었다니. 박평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내주세요. 진짜 힘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쓰고 있긴 합니까? 네네. 근데 힘이 좀처럼 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가고 있는데 쉽지 그때 않아요. 처음 이제 집단 면역 형성되기 전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네. 말할 때의 그 맥락은 네. 한 11월 전에는 나올 거다였거든요. 그때 거의 그때는 9월이었어요. 처음에는. 하여튼 그 9월 전에는 맞아요. 나올 가을. 것이다. 지금 현재 예상은 어떻습니까? 뭐 그 말에서 더 물러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가을 때까지는 가을까지는 네. 노력을 하겠다. 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가을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된답니다. 아니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책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말해야지. 최소한 9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형성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겠죠.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유혹하는 책걸상인데요. 우리 각자 뭐 유혹한다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방송에서 소개하진 않지만 이런 책들을 읽고 있다. 이런 거 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YG는 어떤 책 요새 재밌게 봤습니까? 사실 저는 그 요즘에 이 코로나19에 꽂혀가지고 막 백신이라던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틈틈이 그 기후위기와 관련된 책들도 살피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고민들도 막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인생책을 하나 만났잖아요. 오, 센데? 그래서 인생책이요. 인생책이야? 인생책. 아무리 기후 위기 그러니까- 관련이지만. 그러니까 상반기에 읽은 픽션 중에서 상반기의 책은 그 빛의 현관. 그리고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 논픽션은 지지난주에 했던 노마드랜드. 빛의 현관 누가 골랐어요? 빛의 현관 JYP. 네. 노마드랜드 누가 골랐어요? 노마드랜드는 저. 보기 좋네요. 좀 비웃는 것 같네요. 아니야. 그런데 그냥 이 책은 그냥 올해의 책일 것 같아요. 이건 아예 그냥 올해의 올해의 책? 그냥 올해의 책.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슈를 다룬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저한테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걸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책을 딱 덮자마자 제가 바로 박평한테 사가지고 그 민음사로 쌌어요. 맞아요. 오늘 받았어요. 책을 사서? 네, 책을 사서. 이야. 정리하는 뇌에 이어서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나한테는 왜 안 썼어? JYP는 관심 없어 할 것 같아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긴 합니다만. 네. YG가 거의 뭐 인생책이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이런 기후위기 표현까지 관련해서니까. 쓰면 또 한번 읽어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왜 제가 인생책이라고 심지어 되게 얇네. 네. 심지어 본문은 200쪽이 안 되죠. 200쪽 조금 넘어요. 네, 그리고 네. 다 주석이에요. 주석이 있으니까 오. 네. 그러니까 200쪽도 안 돼요. 음. 그 본문만 놓고 보면은 제가 이 책을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인생책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이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의 수치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고 그런 온실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생태계가 어떻게 되고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들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과학자들이 30년이 넘도록 지금 심각한 기후 변화가 진행 중이고 그 기후 변화가 단순하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할 게 아니라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 혹은 클라이메이트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엄청난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목소리를 높여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의 유행도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팬데믹 극복하면 다시 다 원상태로 다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더 좀 근원적으로 질문을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명백한 과학적 증거와 그리고 쌓여가는 여러 가지 위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혼란의 시대라고 하는 책만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주는 책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서 인생책이다라고 감히 제가 말을 한 것입니다. 대혼란의 시대. 네, 대혼란의 시대. 부제는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다. 네. 근데 이 작가가 소설가네요. 네, 조자도 이제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논픽션 저널리스트도 아니에요. 그냥 아미타브 고시라고 하는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는 인도 출신의 소설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고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나 봐요. 그리고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은 전업 작가로 미국과
이제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영어로 작품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대학에서 뭐 비교 문학 이런 것들 강의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아미타부 고시가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유수의 문학 저널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뭐 지금 현존하는 10대 작가 이런 것들을 꼽으면은 꼭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작가예요. 그래요? 난 처음 듣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작품은 읽어보지 않았고 이름만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법한 게 딱 한 작품만 번역이 되었어요. 요거 네. 빼고? 네, 유리궁전이라고 하는 작품만 번역이 되었는데 그게 2000년에 아미타부 고시가 썼고 2007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절판 상태더라고요. 도서관에서는 일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 또 이 책이 기막히게 딱 맞는 타임인 게 이 유리궁전도 어떤 작품이냐면 지금 막 그 군부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예전에 버마라고 불렸죠. 그 버마를 영국이 1885년에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885년에 영국이 버마를 점령한 그 시점부터 1996년에 그 미얀마 군부 독재 치하에서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가 집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고 결국에는 그게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110년의 인도, 미얀마 같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한 소설이 바로 이 유리궁전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큰 작가인 거죠.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얘기만 들으면 되게 막 읽기 어렵고 그런 대하소설일 것 같은데 영국에서만 50만 부 이상 네. 팔린 베스트셀러. 이야,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이 한국어로 되어 번역이 있다고요?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유리궁전 이후에 이 저자의 대표작이라고 꼽히는 게 아편전쟁을 무대로 해서 쓴 3부작의 소설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죠. 아편전쟁이라는 게 서양과 동양이 결정적으로 충돌한 첫 상징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약간 사람들의 뭐 인간군상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또 이 고시 스타일로 굉장히 잘 다뤄서 또 호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은 영어권에서는 호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그 아미타부 고시가 최근에 이제 꽂힌 질문이 저랑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둔감할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학, 역사, 정치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서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정리해 본 책이 이 대혼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근데 읽어봤더니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너무 그럴듯한 분석이 많았고 그리고 또 저자 나름대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내놓는데 거기에도 동감하는 바가 많아서 저만 읽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제가 박평한테도 책을 보내줬고 책걸상에서도 여러 애청자들에게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평한테 보내준 이유는 뭐냐면 박평네 출판사에서 최근에 그 모나코 방콕 우리 방콕 다뤘었잖아요. 네네. 방콕의 김기창 작가가 기후위기가 촉발한 그 에피소드 10가지를 모아가지고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집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설집이 진짜 기후위기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문학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지금 고시가 이 책의 문학편에서 왜 과학자들은 진행 중인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30년 이상 높였는데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봐도 문학 작품에서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다루는 작품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들은 여전히 기후 위기를 현실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고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문학 창작 영역에서 기후 위기는 마치 외계인이나 행성 간 여행 비슷한 어떤 것으로 여겨지고 기후 위기를 다룬 작품들은 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다룬 그리고 약간
그 주류 문단의 작가들이나 독자들이 약간 학급으로 낮춰서 장르 소설을 폄하하는 SF 같은 장르로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를 오호. 한 200년 정도의 뭐 문학사 그리고 세계사적인 변화 같은 것들까지 다 막 언급을 하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박평한테 이 책 보내주면서 선점하라고 그 기후위기 평론 김기창 작가의 신작 소설집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입니다. 네. 정확한 제목이 그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을 그 누구 아미타부 고시 한테 보내주세요. 한국에는 이런 기후 변화를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한 훌륭한 작가가 제가 있거든요. 보내드릴게요. 여기 아미타브 고시님께 네. 지금 이 책을 제가 번역은 누가 하지? 번역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네, 아니면은 소개글만 영어로 써서 제 한국일보의 네. 책 소개랑 같이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그 책 하면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외근 중이라서 지금 네. 이게 그 김기창 작가님이랑 제가 세 번째로 같이 작업을 하는 건데 모나코하고 방콕하고 세 번째 책이 이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박평이 작업한 책이에요. 네, 제가 했어요. 근데 왜 소문도 안 냈어요? 기대를 안 하는구나. 아니야. 책걸상에서 언급되거나 소개가 되어도 아니에요. 책 판매에는 1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조금 팔린다 그래도 여기서 소개하면 아니 그 아니. 독지가들이 한 권이라도 사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려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4월 달에 나왔어요. 4월에 나왔고 이게 이제 10편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졌는데 정말 그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모티프예요. 그 테마고 그 테마와 관련된 상상을 하는 건데 그중에 일부는 돔시티라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돔시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3편의 소설이 있고 7편은 이제 각각 뭐 너무 더워서 서로 짜증내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이야기 뭐 이런 겁니까? 예를 너무 들면? 더운데 이제 싸우다가 짜증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더워서 벌어질 수 있는 그 감각의 변화들.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향해서 오는 항의들 그리고 그 더위에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이제 더위가 올 때 그 더위가 지속될 때 그 삶의 실질적인 타격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아주 낯선 날씨들과 그 날씨들로 인해서 비롯되는 낯선 감각들이 이렇게 좀 주가 되는 소설들도 있고 돔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안전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 언더 더 돔처럼 도시에 거대한 돔을 짓는 거죠. 그 돔시티가 등장하는 3편은 그럼 약간 SF적이고 이고 나머지 7편은 그냥 SF라고는 현실- 할 수 없는 현실에 기반한 상상력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상이에요? 아니면은 약간 뭐 비유적인 그럴 것도 수도 있고 그럴 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깝게 느껴지는 감각도 있고 정말 뭐 온도와 같은 경우는 진짜 평균 기온이 53도가 만약 계속된다. 라고 하면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뭐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그 더위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면서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살아갈까?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는 것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상황들, 뭐 닭이 죽고 그럼 그 죽은 닭들을 동사무소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면 폭발하고 뭐 이런 단편들도 있고요. 평균 기온이 53도면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끔찍하죠. 근데 그 돔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정교한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돔을 만들고 그 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돔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돔시티들마다의 규율도 다른 거예요. 각각의 돔이 허용하는 이제 자격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 받아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 돔시티라는 것이 보호해주는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사람들도 있고. 같은 가족이었는데 혹은 연인이었는데 누구는 안에 남아있고 누구는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안에서 밖으로 뭔가 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돔시티라는 이제 공간에 대한 상상력으로 이제 펼쳐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되게 감각 자체는 되게 멀지 않은 방식으로 그려졌어요. 곰, 참, 북극곰 얘기도 있고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네. 아, 북극곰도 나와요? 네, 네. 우리가 근데 보통 기후 위기 이야기할 때 북극곰 얘기 그만하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9편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편은 이제 북극곰. 일단 그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한 네. 그런 상상력이 발휘된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한 커플이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이 너무 달라서 상당히 갈등. 관심이 가군요. 네, 단편집이지만 네. 읽어보고 싶네요. 그 책이 나온 다음에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좀 화제가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그러니까 뭐 그 문득 그냥 더워지는 날씨 아니면은 뭐 추워지는 겨울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아니면 환경운동가를 등장인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를 이제 그냥 약간 배경의 소품처럼 다루는 소설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면 SF 작가들 중에서 이제 기후 위기를 테마로 해가지고 작품을 쓴 것들도 당연히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뭐 이른바 이렇게 그 뭔가 본인의 정체성을 어쨌든 간에 이제 주류 문단의 작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가 기후 위기를 테마로 해가지고 지극히 전통적인 소설 작법에 맞춰가지고 단편 소설 10편을 써냈고, 그다음에 그 소설도 사실은 약간씩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측면이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10편 얘기를 그냥 다 돔시티 안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네. 이 안에 공무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도 되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상상도 하고, 근데 저도 이거를 편집하고 이 작가가 이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정보의 문제가 아닌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기후위기라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어떤 감각의 문제이고, 감각이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선택하게 만드는데 어떤 감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가 필요한가,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그런 지점에서 제가 오늘 원래 이제 그 읽고 있는 책 다른 책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김기창 작가의 소설 얘기하고 그 앞에 지금 기후 얘기를 했잖아요. YG도. 그래서 왠지 여기 좀 이 분위기에서 뭔가 물고 들어갈 게 없을까. 김기창 작가의 데뷔작이자 그 대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모나코 아닙니까? 네. 이 모나코가 이제 고독사를 다룬 소설이란 말이죠. 제가 요새 며칠 동안 이 책이 도대체 언제 입고되나 합정 교보문고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얼른 뛰어가서 사야지라고 찜해놓고 기다리는데 오늘 녹음하는 오늘까지도 안 들어와서 아직 못 샀어요. 근데 너무 기대되는 책이 있습니다. 고독사를 피하는 법이라고. 책 제목이 고독사를 피하는 법. 원제는 How Not to Die Alone. 이것도 민음사 책이네요. 맞아요.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박평 출판사 네. 책을. 네. 그 리처드 로퍼라고 하는 네. 작가의 리처드 고독사를 로퍼 피하는 법. 데뷔작이에요. 데뷔작. 이분도. 첫 장편 소설. 첫 장편인데 일단 이 설정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은 안 해서 기가 막힌데. 일단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원 아저씨가 있는데 저도 안 봤으니까. 근데 설정을 딱 보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찌질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은 찌질한 삶이니까 이게 사실대로 말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회사 가서 주변 사람들 아니면 SNS 친구들한테 자기는 멀쩡한 가족이 있고 와이프는 뭐 어디 로펌의 무슨 파트너 변호사고 뭐 애는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름 휴가는 뭐 이런 프랑스 남부 해안에 어디를 갈 예정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뭐라고 거짓말했는지를 막 엑셀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가상 세계를. 이러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우리
돌아가면서 각자 집에서 파티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기본 설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독사한 사람들을 이 소식을 들으면 왠지 자기의 미래 같은 느낌이 드나 봐.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고독사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혼자 죽었어. 그럼 장례식에는 누가 오겠냐는 거지. 올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와봐야 몇 명 안 올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인데 고독사한 사람이 있으면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 또 이상한 그런 습성을 또 갖고 있네. 이거밖에 몰라요. 나도 내용은. 근데 이게 이제 책 관련 소개 문구에서 본 건데, 이 책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머 코드가 곳곳에 재밌을 것 같아요. 웃기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뭐 한 거의 20개국에 지금 판권이 팔렸고. 그러니까 리처드 로퍼가 논픽션 편집자였는데 처음으로 쓴 소설이라고 하네요. 이 고독사를 피하는 법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JYP이네요. 요거 하여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한 마지막 설정은 그 와중에 회사에 어떤 예쁜 여직원이 새로 들어와서 이 여직원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로는 혼자 살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와이프는 뭘 하고 뭐 가족은 애들은 뭐가 있고 이거 거짓말을 계속 해왔잖아. 허언증이 이제 발각되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지금 저 아가씨를 어떻게 좀 해보려면은 그동안 거짓말해왔다고 밝혀야 되는 일을 어쩐다 이제 이건 거죠. 나는 이제 이 설정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사고 싶은 거예요. 뒤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믿음사에서 나왔잖아. 그렇더라고. 믿음사가 또 검증했을 거 아니야. 웬만큼 좋은 책이라고. 그리고 19개 나라에 지금 판권이, 번역돼서 지금 나왔다니까 기본빵은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뷰들이 다 괜찮아요. 저도 벌써 얼핏 리뷰가 지금 있어요? 살펴봤는데 책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니요, 해외에서? 그게 아니고 해외에서. 해외 리뷰가. 해외 리뷰들이. 네. 하여튼 뭐 상당히 뒤쪽에 가면 굉장히 뭐 감동적이고 유머러스한데 막판에 가면은 감동이 있다 뭐 이런 이제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 생각이고요. 모르긴 해도 500쪽 가까이 되는 책인데 제 와이프가 또 꾸역꾸역 읽지 않겠습니까? 읽으면 또 어지간하면 또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혼비든 박평이든 YG든 또 같이 읽으라고 뭐 꼬셔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하지 않을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를 재밌을 하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고독사를 피하는 법. 이렇다니까요. 그 책걸상도 가끔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럼요. 제가 부정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정말로. 약간 배신가. 왜? 저는 그 박평이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서 아니 그 제가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걸 아니까 김기창 작가가 이런 책을 내서 제가 작업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법도 하잖아요. 이 배신감이 아니라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릴까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약간 지금 배신감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후배 팀원들 중에 누가 만든 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해이세요. 진짜 오해십니다. 참. 자 잠시 녹음 중단할까요? 둘이 싸울래요? 우리 이런 사이인지 몰랐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책을 꼭 사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짧게 그러면 원래 지금 이제 이 읽은 하지 책 마세요. 얘기 잠깐만 하지 마. 네,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안 할게요. 네. 방송 시간 다 된 모양이네요. 수요일 날 유혹하는 YG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살짝 시간을 시간 좀 남을 드릴게요. 때? 네, 오케이, 시간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안 읽어도 된다고 내가 말할 책이라서 그때 괜찮아요. 제가 그 유혹하는 YG 때 진짜 기가 막힌 책을 내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수요일에는 유혹하는 YG 코너로 YG가 책을 하나 골라와서 그 책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두 사람한테 정말 좋은 책이라고 읽어보라고 열날을 꼬시는 이런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재밌는 책. 여름에 읽으면 정말 좋을 책. 네, 뭐 기대됩니다. 일단 뭐 큰 기대는 안 가지만 하여튼 한번 유혹당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